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기 전에 지수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참 잘 선방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종목들도 지금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지수는 0.39% 떨어졌고 나스닥은 많이 떨어졌어요. 2.7% 떨어졌고 S&P 500도 1.3% 떨어졌는데 보통 1% 넘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준이 1% 정도 넘게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해져서 한 1.5%에서 2% 가까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1.28%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60일선 위에서 참 잘 지지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나름 3,0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그러고 나서 미국장이 좀 좋아지면 코스피도 다시 올라간다. 자, 그런데 코스닥도 보면은 121선을 밑에 깔고선 나름 버티고 있어요. 오전에 떨어졌지만 오후에는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도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81,000원대를 안 깨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85,000원 근방까지는 일단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지수 하락이 나왔어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은 향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60일선이 8만원대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현재 60일선의 가격은 얼마냐면은 81,400원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려와서 60일선을 맞으면 또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지수의 조정기가 끝나면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자, 요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는 추세가 나서 다시 한번 9만원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힘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 삼성전자가 결국은 8만원대 초반을 잘 지지를 하고 자, 이 박스권 86,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잘 하고 있죠. 자, 15만원을 딱 찍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내려오다가 자꾸 이제 떨어지면은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지만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사서 뭐 끝까지 가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보통 이렇게 오르면은 그 이후에 조정기를 꽤 거치고선 또 올라갑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의 반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효성중공업을 보면은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어요.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꽤 종목이 조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량주건, 테마주건, 대형주건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차는 있지만 결국은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슈퍼급등이 나오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시점은 뉴스에 나오고 막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면서 나올 때쯤 여러분들도 나도 저걸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항상 이런 때예요. 막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엄청나게 올랐을 때. 항상 그때가 거의 고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10만원이란 삼성전자도 10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뭐 96,00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이 효선중공업도 똑같아요. 10만원 간다고 해서 96,500원까지 올랐어요. 항상 이렇게 10만원, 뭐 20만원, 또 뭐 100만원 이렇게 딱 끊어지는 숫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또 혹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는 숫자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자, 이 근처까지 가면은 일단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죠.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요? 한참 내렸다가 주가가 좀 내려와야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주식 초보들은 여기서 주식 초보들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절해야겠구나. 손절할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매수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도도 잘해야 되지만은 매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수익이 났을 때는 들고 갈 수 있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들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분할 매수도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몰빵 때려놓고선 올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예, 뭐 도박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합니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가 바로 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초보자들, 특히 이제 주식 시작해가지고선 수익이 좀 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고, 자, 이런 분들 주식 상담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면은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향후에 이제 한번 상승하나 한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역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랑 비슷한데 오늘은 조정이 조금 나왔어요. 자, 23만 원 만약에 이하로 내려와서 전 저점 부근, 자, 요런 61선 부근에 온다면은 또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내려와 가지고선 저점에 잡을수록 좋긴 하니까 좋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또 반등이 나와서 2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돌파 못하면은 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그렇지만 지금 박스권이 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제서 비로소 다시 한번 29만 원 넘어서 30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23만 원 이하의 61선의 지지 여부와 그 다음에 박스권의 돌파다. 요거를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역시 61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는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원래 장대 양봉 나오면 크게 나와도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요. 작게 나와도 조정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75,000원권 61선 이 부근에 오면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계속 이제 뭐 미국에서 소송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관은 있는데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도 61선을 보고 25만 원권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큰 영향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LG화학은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으로서는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LG화학이 다시 100만 원까지 만약에 오른다면 다행히 100만 원에 사신 분들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의 이 분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사 얘기가 지난해 나오고 나서도 1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준 겁니다. 자, 그래서 LG화학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상승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그대로 가죠. 61선 되니까 반등이 나와서 21선까지 딱 올랐어요. 근데 21선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19만 원대로 오고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왔다 갔다 조정을 좀 받아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조정을 받다가 21선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저가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18만 8천 원을 지지를 해주면 삼성전기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고 보고 다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가격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별로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추세가 좀 조정 추세로 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요. 자, 카카오가 이제는 조금 조정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항상 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가 주면은 다시 한번 21선에 와도 반등이 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가다가 말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깨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 이게 깨지면은 추세는 이제 조정 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줘서 다시 한번 50만 원권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5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죠. 분수령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단기적인 고점을 논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고점. 저 밑에서 사가지고 20만 원에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갈 수 있겠지만은 저 50만 원에 사신 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언제 사라고요? 4월 15일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 조정기를 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포스코 케미칼 참 희한하게도 21선을 타고 가던 무지무지하게 올라가던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그때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매도의 시점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조정을 받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슈퍼 급등이 나오면 거의 끝무렵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21선까지 와서 단기 반등이 나왔죠. 오늘 포스코 관련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35조짜리 리튬 호수를 대박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난 대박이죠. 자,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시가가 오늘 9%나 올라서 시작했어요. 9.9%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시작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내려서 음봉으로 내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포스코 엠텍은 그냥 상한가에 매달았습니다. 23% 시작해가지고 30% 상한가에 그냥 딱 마감을 했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포스코 엠텍은 그동안 안 올랐잖아요. 포스코 엠텍은 그동안 포스코 그룹 중에서 좀 덜 오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얘는 8,00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가 이제 상한가 쳐가지고 8,000원짜리가 됐죠.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얼마입니까? 계속 지금 지난 가을에 6만원짜리 7만원도 안 되던 가격이 18만원까지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여기서 호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선 올라가기 힘듭니다. 항상 주가는 고점에서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면 안 돼요. 아, 팔 때가 됐구나. 고점에서 터지는 호재는 똑같은 호재라도 팔 때,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처럼 추세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있을 때 조정이 받으면 이럴 때는 또 이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 나올 게 없어요. 저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호재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도 계속해서 15만원권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조정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번 60일선 자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횡보를 해서 힘 모으기를 한 다음에 오르던지 아니면 주가가 한번 툭 떨어졌다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야
그 물량을 산 세력들이 저점에 서서 끌어올립니다. 자, LG전자도 최근에 자, 이 15만 원대, 자, 그 다음 자리는 14만 원대입니다. 왜냐? 여기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기를 잘 버티면 다시 한번 LG전자도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LG전자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슈퍼 급등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 많이 올랐잖아요. 4만 원짜리가 19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는 종목은 위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슬슬 매도를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 슬슬 또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